네, 안녕하세요. EDA 코리아의 이캐드 강사 김성천입니다. 자, 오늘은 파워 PCB 페이지 9.3으로 좀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매크로 활용법과 페이지 라우터를 통해서 배선 길이 맞추기, 디퍼런셜 배선하기, 또 빌드업 보드 이렇게 아트웍 할 수 있는 기법들을 배우겠습니다. 제가 일단 샘플 작업 파일을 4개를 띄워놨는데요. 일단 매크로 먼저 보겠습니다. 이 매크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작업을 이제 반복되는 작업을 한 가지 동작으로 단축시켜서 작업 속도에 좀 향상이 되거나 작업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좀 기능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층이 여러 층일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2층이나 4층 PCB는 주로 이제 사용 빈도수가 적지만 6층, 8층 올라가면서 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어떨 때 많이 필요하냐면요. 좀 여러 층을 한꺼번에 보다가 특정 한 층만 보고 싶을 때 배선할 때 좀 이렇게 많이 요구가 되는데 그럴 때 많이 매크로를 사용을 합니다. 지금 샘플로 띄워놓은 작업 파일은 여기 보시다시피 8층 PCB입니다. 자, 8층 PCB를 작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3층을 배선하고 싶은데 3층만 보고 싶다. 이럴 때는 우리 흔히 어떻게 합니까? 디스플레이 컬러에서 다른 층을 다 꺼주고, 그죠? 3층만 남겨놓은 채, 오케이. 자, 이렇게 3층만 보게 됩니다. 이런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은, 효율도 안 좋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이런 것들을, 한 동작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다 켜놓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버전이 9.3이지만 2005 버전에서는 매크로 만드는 기능이 방법이 완전히 틀립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2005를 쓰고 계신 분들은 저에게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좌측 하단에 아웃풋 윈도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커서를 갖다 대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데 이 창은 마우스를 이렇게 빼면은 다시 없어집니다. 예, 계속 고정을 해 놓으시려면 우측에 이렇게 앞전 같이 생긴 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고정이 됩니다. 자, 화면을 좀 넓혀 볼까요? 자, 좌측 하단에 보면 스테이터스와 매크로 두 가지 탭이 있는데 매크로를 눌러주세요. 자, 좌측의 창도 좀 넓히겠습니다. 자, 매크로 1이라고 디폴트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매크로를 8층이니까 8, 26, 16개를 만들 겁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전체 층 보기에서 한 층 보는 요 한 동작이 요 파일 하나가 됩니다. 다시 한 층에서 전체 층 보기로 만들어야 되는데 8개 층이니까 각 층마다 2개씩 해서 16개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름을 제가 세이브 해주로 바꿔보겠습니다. 매크로 1, 매크로 2 이렇게 하면은 사실 뭐 쓰는 사람도 헷갈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씁니다. 올 다시 1 전체 층에서 1층만 보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C의 페이지 프로젝트 디렉토리 밑에 all-1.mcr 이라는 이제 파일이 생성된 겁니다. 자, 요거를 16개를 미리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new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 계속 매크로가 생성이 됩니다. 예, 16개 됐고, 이 이름들도 다 바꿔주는데, 자, 이제 5월에서 1층만 보기로 했으니까 1층만 지금 보여진 상태에서 다시 전체 층을 보기 위한 거니까 1-all. 자,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밑에는 뭐 자동적으로 뭐 all-2, 2-all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한 층 보기만 해보겠습니다. 자, all-1로 클릭해 주시고 여기 빨간색 점이 있습니다. 레코드인데요. 녹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화면을 녹화하는 거예요. 레코드를 클릭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동작을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 셋업에서 디스플레이 컬러 우리가 5-1이니까 1층만 남겨두고 다른 층을 다 끄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꼭 넣어주셔야 편리한 게 L하고 1을 치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자, 이것은 지금 현재 레이어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이제 1층 패드가 다 보이죠?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 빨간색 네모 스탑을 눌러주시면 all-1 이 매크로 파일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1층만 보이고 있죠? 네, 이 상태에서 다시 전체 층 보기를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1-all 커서를 두고 레코드를 클릭합니다. 다시 같은 작업을 반복하게 되죠. 7개 층을 차례대로 켜줍니다. 오케이. 자, 전체 층이 다 보였죠? 스탑. 자, 그러면은 1층에 대한 매크로는 다 완성이 됐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all-1 커서를 놓고 녹색 삼각형 런이죠? 이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이 나왔다 없어졌죠? 이게 아까 우리가 작업했던 것들을 클릭 하나로 자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전체 층을 보기를 런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이 나왔다가 사라지고 다시 전체 층이 보이게 됩니다. 이 작업을 이제 2층, 3층, 4층 해서 총 8층까지 매크로를 만들어 두게 되면은 배선 작업할 때 굉장히 효율적이고 시간도 많이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지금은 샘플 파일이 이제 작업이 거의 다 된 상태인데 배선 작업이 되기 전에는 이런 하얀색 커넥션 네트라고 그러죠. 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을 보이겠다 안 보이겠다 하고 싶은 또 요구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럼 커넥션을 안 보이는 거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였다 안 보였다 두 개가 필요하겠죠. New를 해서 17, 18을 만듭니다. 자, 이름을 뭐라고 바꿀까요? net off. 이것은 각자가 취향에 맞게 알아볼 수 있게만 본인들이 이름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net를 다시 보이게 하는 것이니까 net on. 자, 저는 이렇게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커넥션이 보이는 상태니까 con off로 해서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레코드 키를 누르고요. 자, 방법은 똑같습니다. 셋업, 디스플레이 컬러. 자, 팔레트에서 검정색을 클릭하고 커넥션에다가 다시 한번 클릭해 줍니다. 오케이. 자, 안 보이죠? 자, 스탑. 해서 컨 오프가 완성됐고요. 자, 이제 컨 온을 한번 레코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레코드 키를 누르고요. 같은 방법으로 셋업에 디스플레이 컬러. 자, 흰색 팔레트를 클릭하시고
커넥션 클릭하시고 오케이. 그다음에 스탑을 누르시면은 다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볼까요? 컨 오프 런. 자, 커넥션이 없죠. 그다음에 컨 온 런. 키면 커넥션이 나타났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층별로 보기에서 국한돼서 매크로를 사용합니다만은 또 여러 가지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배선 길이 맞추는 기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갈수록 이제 회로가 고속화되어서 그 배선 길이도 똑같이 좀 맞추기를 지금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샘플 파일을 보시면 왼쪽에는 이제 작업이 이미 끝난 상태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작업을 할 차례입니다. 이 네트들을 보면은 이쪽에 보시면 DDR D8 9 10 이런 식으로 데이터 선들입니다. 이 선들을 길이 맞추면서 배선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셋업에 디자인 룰로 들어가시면요. 클래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은 기존에 제가 이름을 만들어 놓은 거지만 이걸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름이 뭐였죠? DDR 언더바 D8부터 15번까지입니다. 자, 클래스 네임도 마찬가지로 작업자가 알아볼 수 있게 이름을 정해주는 겁니다. 저는 DDR 언더바 D8에서 15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add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은 제가 정해준 이름이 생성이 됐죠. 자, 좀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해당하는 네트들을 찾아서 오른쪽으로 add를 해주면 됩니다. 자, 네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DDR의 첫 글자 D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D로 시작되는 네트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DDR 자, 여기 나오죠. DDR8 자, 여기서 DDR 언더바 D15까지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마우스보다는 여기서는 키보드가 편리합니다. Shift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밑에 키를 누르시면 하나하나씩 클릭이 됩니다. 자, 이렇게 8가닥이 클릭이 다 됐고요. add 하면 이제 오른쪽에 select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배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셋업을 해주게 되는데요. 우선 라우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라우팅에 들어가게 되면 레이어와 BR을 어떻게 사용할지 저희가 설정을 해주게 되는데, 자, 지금 이 화면은 4층을 배선된 화면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것들은 다 언셀렉트하고 4층만 배선되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OK.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하이스피드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는 맨 밑에 매칭이라고 있죠. 매치 랭스. 자, 요거를 클릭해 주시고 이제 룰에 가시면 랭스 미니멈 맥시멈이 있습니다. 자, 저는 맥시멈에다가 맥시멈 길이를 1300 정도 맞추겠습니다. 이 배선 길이는
BGA 칩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 적정한 배선 길이와 오차가 각각 나와 있습니다. 작업할 때 그거를 먼저 검토를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클로즈. 자, 설정은 다 끝났고요. 이제 패즈 라우터로 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블레이즈 라우터라고 불렀는데 네, 버전이 올라가면서 패즈 라우터로 이름이 바뀌었네요. 자, 클릭하시고 자, 패즈 라우터 화면이 이렇게 뜨는데 자, 여기서 또 프로세스를 클릭하게 되면 패즈 라우터 작업창이 뜨게 됩니다. 패즈 라우터는 실시간으로 연산을 하는 툴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패즈 라우터 화면이 떴는데요. 네, 우측에는 뭐 내비게이션 창인데 사실 요거는 저는 잘 안 보기 때문에 끄겠습니다. 끄고 자, 왼쪽 창에 보시면 이제 네트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 디렉토리를 클릭해 주시고 그 밑에 네트 클래스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네트 클래스를 만들었죠? 자, 네트 클래스 우리가 만든 이름이 DDR_8에서 15 저희가 만든 이름을 클릭하니까 오른쪽에 해당 배선들이 빨갛게 하이라이트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도 이제 상황창이 이렇게 떴죠. 이 상태에서 이제 배선을 하게 됩니다. 자, 풀다운 메뉴에 들어가시면 뷰에 툴바, 라우팅 툴바 이걸 클릭하게 되시면 툴바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좌측에 있는 스타트 오토 라우팅 자, 이걸 클릭하셔도 되고 펑션 키 F9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누르게 되면 라우티드 지금 라우팅을 하고 있죠. 실시간으로 라우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연산을 하면서 작업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여기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84% 진행 중이고 자, 여기도 이제 라우트가 되고 있고 옵티마이저 자, 던이라고 나왔죠? 끝났습니다. 네, 배선이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 네트 랭스 모니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지금 라우트된 상황을 이렇게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네트 네임이 있고요. 배선된 길이가 나옵니다. 언라우트는 0이고 라우트된 길이가 나오고 자, 근데 색깔이 녹색과 빨간색이 있죠. 녹색은 아까 우리가 1300이라고 길이를 줬는데 거기에 맞게 배선이 됐다는 뜻입니다. 빨간색은 보시면 1300보다 넘어갔죠? 1400, 1360 이렇게 나오는데 오른쪽을 가보시면 마진이라고 해서 이렇게 오차 이렇게 좀 차이가 난 길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다시 설정을 바꿔서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길이를 좀 짧게 해봤습니다. 자, 요거는 꺼주시고 아까 셋업의 디자인 룰에 똑같이 가셔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이 이름을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뜹니다. 다시 한번 하이스피드에 가서 1350을 쳐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클로스. 그 다음에 툴에서 패즈 라우터, 프로세스, 똑같은 방법으로 패즈 라우터를 불러서 다시 한번 오토 라우팅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패즈 라우터가 이렇게 떴습니다. 자,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네트 오브젝트, 네트 클래스, DDR. 자, 우리가 배선해야 될 것이 빨갛게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죠. 그래서
스타트 오토라우팅. 자, 아까 노란색은 없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노란색은 배선이 안 된 것들, 언라우트가 된 것은 노란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지금 다 됐네요. 던 돼 있고, 아직까지 지금 빨간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은 길이를 조정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하이스피드 1400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툴에 페이지라우터 프로세스. 자, 떴습니다. 다시 한번 네트 오브젝트, 네트 클래스, DDR 해서 스타트 오토라우팅. 자,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자, 던입니다. 이게 끝났습니다. 자, 전부 녹색으로 돼 있죠? 자, 언라우트도 제로고, 자, 마진도 제로입니다. 우리가 아까, 길이 맞춰줬던, 대로 작업이 다 돼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할 때는 원래 이름에 언더바 blz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예전에 그 블레이즈 라우터라고 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blz가 붙습니다. 자,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미 있다고 했는데 네, 덮어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파일을 한번 읽어봐야죠. 자, traceLength blj blz .pcb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었죠. 자, 우리가 셀렉트 네트로 길이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프로퍼티스. 자, 라우트 랭스가 1428. 지금 이거는 DDR 언더바 D13이고요. 자, D12는 1428. 거의 오차가 많이 없이 지금 길이가 다 맞춰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작업 배우는 거 다 이제 마쳤고요. 실제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경우의 수가 무지 많습니다. 지금 뭐 PCB 공간이라든가 뭐 부품의 배치라든가 이런 각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작업이 다소 힘들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각자 본인이 여기서 기초 지식을 배워 가셔서 좀 많은 연습과 반복적인 그런 연습을 통해서 자기 실력으로 이렇게 쌓아가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디퍼런셜 배선하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즈 라우터를 이용해서 아주 손쉽게 하는 건데요. 지금 샘플 파일에서 보면은 두 가닥 배선이 남아있죠. 자, 이것은 트레이스로 보시면 자, USB, DP-DN 자, 이렇게 페어로 배선해야 될 배선들입니다. 자, 이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정부터 하겠는데요. 셋업에 디자인 룰을 들어가셔서 자, 이번에는 디퍼런셜 페어 자, 이것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네트 두 가닥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네트와 핀 페어가 있는데요. 저는 핀 페어로 하겠습니다. 자, 밑에 네트들이 다 보이고요. 그 밑에 프롬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네트 이름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아까 USB 언더바 DP였으니까 첫 글자 U를 치시면 바로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 있네요. USB DP, DN 이 중에 DP. 자, 그럼 핀페어가 이렇게 하나만 나타났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고 셀렉트를 눌러주시면 USB 언더바 DP라고 해서 하나가 생성됐습니다. 또 페어로 하나를 생성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USB 언더바 DN 클릭하시면 페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하시면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셀렉트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USB DP와 USB DN을 한꺼번에 add 하게 되면 하나의 페어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제 레이어와 width와 갭을 설정해 주게 되는데요. 레이어는 all 레이어, 네, all 레이어로 하든가 어떤 특정 레이어로 하든가, 그다음에 width는 지금 5mm로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 5를 클릭해 주시고 갭은 10mm로 맞춰 보겠습니다. 10. 자, 이렇게 맞추고 OK를 클릭해 주세요. 클로즈. 자, 이제 페이지 라우터로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라우터 프로세스. 자, 페이지 라우터가 이렇게 떴고요. 자, 배선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툴바가 필요합니다. 뷰의 툴바에 라우트 에디팅 툴바를 클릭하시면 새로운 툴바가 생성되는데요. 두 번째 인터랙티브 라우트를 클릭하셔서 페어 중에 둘 중에 하나만 클릭하시면 지금 같이 페어로 배선이 따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선을 해 가면서요. 컴플리트. 자, 보시면은 두 개 페어로 우리가 설정한 위스와 갭으로 배선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세이브를 해서 하면은 디퍼런셜 언더바 blg 이렇게 배선이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된 PC 파일로 이제 다시 가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번 작업마다 경우의 수가 무지 많겠죠. 본인들이 각자 이제 좀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쓸 수 있게 손에 익히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빌드업이라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샘플 파일을 보고 계신데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복잡할 때는 층이 아무리 많아도 배선이 좀 힘들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블라인드 비아나 버리드 비아를 이용해서 작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법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보드 같은 경우는 몇 층인가요? 디스플레이 컬러가 보면 자 8층 PCB입니다. 8층 PCB인데 비아를 1층에서 8층까지 관통하는 비아도 있지만 1층에서 2층만 부분적으로 관통하는 비아, 이걸 블라인드 비아라고 하는데요. 이런 비아를 통해서 배선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비아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셋업에 가서 패드 스택을 클릭합니다. 자, 상단에 보면은 데칼과 비아가 있는데 비아를 클릭해 주세요. 자, 지금 이 샘플 파일에는 비아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만은 BGA 언더바 0.5 다시 1-2.
자, 이렇게 표현된 것은 1층부터 2층까지만 관통하는 비하란 뜻입니다. 바로 밑에는 1-3인데 이것은 1층과 3층 사이만 관통하는 비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5는 2층에서 5층까지만 관통하는 비하입니다. 자, 이것들을 또 만드는 방법을 보면 밑으로 내려가셔서 자, 이 비하를 만드는 에이리어가 있는데 수루와 파샬이 있습니다. 수루는 1층부터 8층까지 탑에서 바텀까지 관통하는 비하를 만들 때 수루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지금같이 부분적으로 관통하는 비하를 만들 때는 파샬로 선택을 하시고 스타트 레이어와 엔드 레이어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1-2니까 탑 레이어와 이너 레이어 2 이렇게 돼 있죠. 자, 1-3을 볼까요? 자, 탑 레이어와 이너 레이어 3 2-5는 2층에서 5층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준 비하입니다. 자, 나가시고 자, 그 다음에는 드릴 페어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셋업에 가서 이제 바로 밑에 있는 드릴 페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비하 만들 때랑 비슷합니다. 스타트 레이어와 엔드 레이어, 엔딩 레이어를 설정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add부터 누르시고 1-2번 1-2 그러면 탑 레이어와 이 레이어 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하나가 설정이 됐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add 탑 그 다음에 엔딩 레이어를 3레이어 자 다시 add 2층에서 5층까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드릴 페어를 셋업을 해줍니다. 자, 이 작업은 나중에 거버 데이터 만들 때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요거는 거버 데이터 만들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케이 누르시고 자, 지금 배선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임의로 하나를 지우고 자, 배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탑 레이어로 시작해서 2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L, E, 엔터. 자, 그러면은 블라인드 비아가 생성되면서 자, 2층으로 가다가 3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L, 3, 엔터. 자, 아까랑은 비아가 다르죠? 처음에 것은 1, 2층간 블라인드 비아고 두 번째 것은 1, 3층간 블라인드 비아입니다. 크기를 다르게 줬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르게 보이고요. 자, 3층으로 가다가 5층으로 한번 가볼까요? L, O, 엔터. 자, 역시 비하가 달라졌죠? 이것은 2층과 5층 간의 비하입니다. 자, 여기서 배선을 멈추고 자, 이런 식으로 빌드업 아트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빌드업 아트웍은 최종적으로 거버 데이터 만들 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버 데이터 만드는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캠로 들어가시고요. 자, 이것도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다른 것들, 실크나 마스크, 배선층들은 만드는 방법은 일반 아트웍과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서 드릴 드로우와 NC 드릴 이것은 각각 층별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자, 드릴 드로우부터 볼까요? 지금 드릴 드로우 all이 있고 1-2, 1-3, 2-5가 있습니다. 자, all은 일반 아트웍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면 되겠고요.
1-2를 한번 볼까요? 1-2는 서머리에 보시면 레이어 2, 레이어 2층 레이어가 보이죠? 1-3은 3층 레이어, 2-5는 5층 레이어. 이런 식으로 구분을 주어서 각각 만들었습니다. 자, NC 드릴도 볼까요? NC 드릴도 마찬가지로 올 전부 보일 수 있는 한 가지와 각 층별로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총 4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NC 드릴 만들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NC 드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큐멘트에서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시면 네, 여기 파샬 비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준 상태에서 각 층별로 1-2, 1-3, 2-5 이곳을 각각 선택을 해 줘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1, 2층 NC들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화면이 작아서 네. 자, 화면으로 보이시나요? 지금 부분적으로 홀이 보이는데 1층과 2층만 관통하는 블라인드 비아만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1, 3층을 볼까요? 자, 1, 3층은 비아가 좀 더 개수가 적죠? 다시 2-5층을 볼까요? 2-5층도 개수가 훨씬 적게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층별로 만들어줘야 그 블라인드 비아, 버리드 비아를 각각 드릴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거브 데이터 만드는 것은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요점 정리하면요.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좀 그런 작업들을 한 가지 동작으로 짧게 단축시킴으로 해서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패즈 라우터를 통해서 배선 길이를 맞추는 그런 작업을 오토라우트로 해봤습니다. 그 고속 회로에서 필요한 DDR2라든가 뭐 이런 배선들 작업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페어로 작업해야 될 디퍼런셜 신호라고 부르죠. 그거를 디퍼런셜 배선할 수 있는 기법도 패즈 라우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레이어와 위스, 갭을 자동으로 주면서 배선할 수 있는 방법도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드업 작업할 때 비아를 어떻게 만드는지 또 각 층별로 만든 블라인드 비아나 버리드 비아를 거버 데이터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서 정확하게 만들어내는지도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EDA 코리아의 이케드 강사 김성천입니다. 감사합니다.